말하기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사고를 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습관처럼 뱉은 말이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고 긁힌다는 표현을 쓰죠. 악의는 없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화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악의는 없지만 우리의 무지와 착각 때문에 말하기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정도로 솔직한 거지. 농담인데 왜 이렇게 예민해? 무슨 말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해도 되는 조건인지가 중요합니다. 말하기 사고의 유형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 생략형 직설 화법입니다. 상대의 감정과 맥락을 건너뛰고 바로 평가, 지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맞습니다. 저 같은 쌉티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네가 판단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지금 그걸 힘들다고? 충분히 더 해야지. 상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평가인데 상대는 뭘 느낄까요?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평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로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 없는 솔직함은 대부분 공격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저 같은 쌉티에게 조언을 해드리자면 저도 노력 중입니다. 상대가 특히 F이신 분들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동어 반복하시죠. 힘들다 그러면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어려웠구나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바로 해결책이나 직설화법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비하 남용 화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겸손하다고 나를 너무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자존감의 문제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제가 무식해서 이걸 잘 몰랐네요. 약간 비아냥이 섞여 있죠. 저는 원래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특히 남녀관계 싸울 때 나 이거밖에 안 돼. 노력의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더 화가 나게 됩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잘못되면 자존감의 문제도 있고 상대방을 약간 조롱하고 자기 비하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선 넘기는 농담 화법. 웃길지 불편할지 간보도 툭툭 던지는 그 테스트형 농담 같은 것 피하셔야 되겠고요. 농담의 기준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농담은 허용이 아니라 합의의 영역이에요. 제가 강의할 때도 늘 얘기하지만 어설픈 유머는 무덤을 파는 스피치입니다. 그래서 유머는 공감 스피치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머를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번째, 논리 없는 반박 화법. 상대방의 말을 비꼬거나 또 낮춰 규정하지만 논리나 대안은 없는 말하기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회의 시간에 아이디어가 나왔죠.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인데요. 현실을 전혀 모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인 반박이 아니라 그냥 퉁쳐서 논리 없이 반박하는 거예요. 이건 설득이 아니라 조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감정 방출형 솔직화법. 감정을 정리하지 않은 채 쏟아내기입니다. 너무 화가 나요. 난 진짜 더 못 참겠어. 이 말은 소통이 아니라 감정을 투척하는 겁니다. 같은 말도 관계에 대한 깊은 밀도가 없으면 무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공감 없는 직설은 공격이고요. 계산 없는 자기 비하는 신뢰 하락이고요. 합의 없는 농담은 불쾌감입니다. 논리 없는 반박은 조롱이 될 수 있고 감정 방출은 무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상황과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헤아려서 언제 말을 해야 되는지 또 언제 말을 참아야 되는지 센스 있게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가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하기 방법들을 좀 고민하셔서 여러분의 말하기의 습관들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